2인자입니다. 2인자. 기사 같이 보시죠. 당대표 선거 2위 수석 최고위원으로 2인 지도체제 절충안 제안한 황우여입니다. 황우여 국민의힘의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인데 그게 아니라 당대표하고 1등은 당대표라고 하고 2등은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리자.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다르게 수석 최고위원으로 해서 올리자라고 2인 지도체제를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보죠. 다시 말해서 당대표 플러스 부대표 2인 지도체제 논의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뽑고 부대표격을 뽑자라는 거예요. 이 2인 지도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당대표 따로 뽑아요. 당대표 후보 따로 신청받고요. 최고위원 후보 따로 신청받습니다. 단일 지도체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죠. 당대표 따로 뽑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과거에 그냥 다 같이 나와서 1등부터 순위 정해서 최고위원까지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집단 지도체제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해요, 지금. 당대표로 뽑아서 그중에 1등이랑 2등은 따로 빼고 나머지 최고위원 따로 신청받아서 또 따로 최고위원 뽑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승환 위원장님. 네. 이런 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도 이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천목회가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에서 종일 토론을 시작합니다. 네. 종일 토론을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지도체제와 이 전당대회 논의가 처음에 시작된 게 지난 4월 말에는 그냥 단일 지도체제에 가자. 그러다가 저희 천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집단 지도체제 가자. 그렇게 하다가 황우여 대표가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라는 이름으로 3인의 이제 대표급을 하는 거 나오다가 지금은 2인 지도체제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이 뭐 다양한 지도체제가 논의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집단 지도체제에 대해서 논의했을 때 우리 당은 지금 여당이면서도 정말 사상 유례 없이 6번째 지도부를 맡고 있다. 선출된 대표는 김기현 한 명뿐이었고 원래 있던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였고 이 중에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까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흔들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실과의 관계였는데 이 수직적 관계라고 의혹받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지도부를 탄탄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순수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쫙 같이 하자. 거기에는 한동훈을 좋아하는 당원들도 나경원 의원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그리고 뭐 유승민 대표나 누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이 모두가 우리 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한 또는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보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3인 체제 또 2인 체제로 가면서 마치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좋은 지도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니 처음에 집단 지도 체제를 얘기했었던 이유가 있었다. 다 같이 들어와서 다 같이 논의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집단 지도 체제가 그냥 다 같이 뽑아서 1등이 당대표, 2등, 3등, 4등, 5등은 다 최고위원 뭐 이런 형식이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딱 대표와 부대표 개념은 아니지만 1등과 2인자인 2등이 같이 공존했었던 집단 지도 체제는 앞서서 국민의힘 내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공천 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당대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관리위원들이 영향 주는 문제는 당대표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뭐 똑같은 말 반복시키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한 단계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비공개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고요.
네, 새누리당 때 집단 지도 체제였었죠. 신조 의원님. 네. 저 때가 사실 집단 지도 체제에서 김무성 대표였었고요. 2등으로 최고위원이 서청원 전 서청원 의원이었었습니다. 근데 둘 사이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뽑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2인자와 1인자가 부딪히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침 최고위 때마다 다 같이 긴장 속에서 시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또 1등, 2등 같이 무조건 붙여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지금 방금 전에 화면에서 봤는데 오죽하면 당대표 뭐 입술도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체제가요. 2005년 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었는데 저 김무성, 서청원 저 때가 뭐냐면은 요즘 뭐 그 홍준표 시장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당을 말아먹은 거예요. 당을 말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철수 의원이 2016년 총선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내당을 만들면서 1여 2야라고 하는 완전히 황금 분할 구도인데 저렇게 맨날 집안 싸움하고 콩가루 집안 하다가 일당도 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총선 또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네. 당내 분란하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게 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 네.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왜 이런 뚱딴지 같은 무슨 2인 체제를 들고 나왔는지 네.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뒤죽박죽이고요. 황우여 위원장은 지금 당내에서도 저 황우여 위원장이 저런 그 갑툭튀 그 뜬금없는 제안에 대해서 네.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저 비대위원장으로서 체면 구기지 마시고 이쯤에서 접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신주 의원님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뚱딴지, 갑툭튀 얘기가 다 나왔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저 제안이 목적이 뭐냐면 지도부의 안정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선출을 하지 않아도 당원만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냥 당대표 유고시에 2등 최고위원이 승계한다. 이렇게 당원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바꾸자라는 게 애매하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단일 지도 체제를 가자는 건지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는 건지 그걸 또 말이 좋아서 또 절충형의 하이브리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걸 지금 그러면 트랙을 원 트랙으로 가서 모두가 대표를 출마하고 1등이 대표, 2등부터 5등까지가 최고위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표 트랙이 따로 있고 최고위원 트랙이 따로 있는 투 트랙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이 전당대회의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 시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제안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신주호 의원님도 그렇고 김진동 의원님도 그렇고 이성 의원님도 지금 다 같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안 맞는 약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얘기도 입장을 보긴 봐야겠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하느냐. 아까 기사 좀 같이 다시 가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표가 6명이나 바뀌었다. 당대표가 사퇴하면 지도부가 무너진 악순환을 보완해야 된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 대통령 거리 시 이를 대체할 부통령을 뽑는 개념이다. 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또 많은 얘기긴 해요. 일단 출범하고 한 2년 만에, 만 2년 만에 6명이나 대표가 바뀌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사실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인 건데 일단 취지만 보면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황우여 부통령격 당 부대표 뽑아야 친한 친윤 일제히 반대. 네. 당 안에서 뭐 나는 뭐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략
친한 아니면 친윤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팀도 저 팀도 다 일제히 난 반댈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한개 의원, 친한입니다.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해석이 된다.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속아내고 친윤 지도부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럼 친윤 핵심 의원은 뭐라고 하냐. 친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 코미디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양쪽이 다 싫다고 하는데 근데 이동학 위원님 네. 옆에서 이제 제3자를 한 발 떨어져서 보시기에 다 반대하는데 왜 혼자 주장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 말의 뜻이 네. 이미 있습니다. 국민들도 선언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의 당권 선거가 진행이 돼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저 사람이 인연이라고 하는 임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여기 의문점이 있죠. 왜냐하면 당원들과 민심을 통해서 선출됐던 이 당대표가 2번이나 네. 대통령실의 어떤 외압이 작동된 것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대표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뽑히든지 간에 당연히 이 사람도 임기를 못 채우게 되니까 중간에 또 내려가게 될 것이다. 특히나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3명만 그만둬도 그냥 당대표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로 무력해지는 상황. 그 근원에 당이 사분오열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그립감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런 거냐 원인을 잘 짚어야 돼요. 황우여 이 비대위원장께서는 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려를 해서 지금 저런 대안을 던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백약이 무효다.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 지금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요. 결국에는 여당 대표가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룰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다. 네. 대통령은 다시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개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당을 장악해가지고 민심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어퍼컷 세레모니 하면서 달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지금의 이 뭐 이게 흥행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저는 흥행은 대통령과 맞서고 민심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전당대회일 때 흥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민심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대통령만 이 대통령 마음만 따라가는 그런 전당대회는 아무 수를 쓰더라도 흥행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환 위원장님. 백약이 무효랍니다. 오늘 10시부터 지금 회의하신다는데. 대통령의 그립감이 세면 네. 오히려 지도부가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대통령이 완전히 당과 국회를 장악한 사례가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그때 국회의장 하던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앉히고 당대표 하던 추미애 대표를 네. 법무부 장관 앉히고 그렇게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이렇게 지도체제를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국민적 그 우려를 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논의하자. 논의하고 여기에서 결단 안 나면 정말 우리 당의 운명은 더 이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결연한 각오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퍼컷 얘기 자꾸 나와서 그런데 네. 저는 아쉬운 게 사실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가시기 전까지 무슨 얘기가 계속 있었냐면 총선 결과 따라서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네. 전대 이 전망 보고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 워크숍 참여하면서 그런 모든 우려를 다 불식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퍼컷과 맥주에 가려진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